라카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책 월드컵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 저번에 이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요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고 링크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 뭐 감사합니다 하고 살짝 사실 봤었는데 제가 안 읽은 책들도 좀 있고 제가 고전 문학을 좋아한다고 다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소 모르는 작품이 많을 수 있어요. 모르는 것은 뭐 그냥 넘기거나 평가를 하진 않고, 아니면 읽어보고 싶다는 의미에서 뭐 픽을 하거나, 뭐 전체적인 순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냥 작품에 대한 이야기 뭐 읽어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1등을 뽑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무튼 오늘 고전문학의 깊은 맛, 여기 써있거든요. 고전문학의 깊은 맛 책 월드컵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64강이 있고 32강이 있고 뭐 8강 4강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니즈가 64강이더라고. 끝까지 가보자 이거죠. 그죠?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허클베리 핀의 모험 대 동물농장. 허클베리 핀의 모험도 보신 분들 많죠. 그죠? 마크 트웨인 어린 시절에 많이 읽어본 작품이잖아요. 그죠? 동물농장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약간 어린 시절에 보통 많이 읽어보는 필독서 같은 느낌이긴 하죠. 이거를 근데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 이게 참 어렵긴 한데요.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으로는 저는 사실 재미있게 읽었던 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되게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어린 시절에는 이 내용이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 왜냐면 내 나이 때 어린 시절에 읽으니까 내가 모험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 너무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근데 성인이 돼서 사실 동물농장을 읽긴 했는데, 근데 전 동물농장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라면은 동물농장을 하긴 할게요. 이게 좀 더 고전적인 픽인 것 같고, 헐크베리 핀의 모험은 좀 청소년들에게 많이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동물농장 가겠습니다. 첫 번째 좀 길었네.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난소공 대 로미오와 줄리엣. 난소공이 여기에 나온다? 난소공도 어린 시절에 꼭 한 번쯤 읽어보는 이제 교과서에 실릴 만한 작품이고,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이 당연히 유명한 작품이고 셰익스피어의 불멸의 고전이긴 하지만 사실 저도 프리텍스트로 읽어보진 않았던 것 같고, 저도 어린 시절에 필독서로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요건 난소공이 좀 더 저한테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셰익스피어가 위대하긴 하지만 참 어린 시절에 뭉클해하면서 읽었던 이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 솔직히 셰익스피어지? 하지만 전 난소공 올리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풀텍스트로 안 읽어보기도 했고 난소공쯤 하나는 괜찮잖아요. 셜록 홈즈 대 바보 이반. 바보 이반은 뭐예요? 셜록 홈즈는 저는 하나밖에 안 읽어봤어요. 홈즈 시리즈는 주홍색 연구밖에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바보 이반을 저는 들어보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요? 이 동화책으로 뭔가 있는 그런 거예요? 안 읽어봐서 모르겠네. 둘 중에 고르고자 하면 당연히 저는 이제 일단 읽어본 홈즈가 되지 않을까. 톨스토이의 단편이에요? 톨스토이의 단편. 약간 우화적인 느낌일 것 같고 교훈적인 그런 내용일 것 같네요. 그죠? 근데 저는 일단 읽어본 게 셜록 홈즈 한 권 있으니까 홈즈 걸로 가겠습니다. 뭐 이게 뭐 우열을 가리는 건 아니니까 그냥 취향상. 자, 로빈슨 크루소 대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 기가 막히다. 야, 진짜 목록이 기가 막히다. 데니얼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 가장 오래된 소설로 후보 중에 하나로 꼽히는 로빈슨 크루소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기가 막힌데 두 작품 다 너무나 유명한 고전이죠. 로빈슨 크루소 근데 생각보다는 엄청 막 재밌다. 재미는 있거든요. 근데 앞에 다분히 좀 종교적인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그렇긴 한데, 저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거짓말 아니고 6번 넘게 읽었어요. 지금 읽어도 마지막에는 눈물이 차올라. 여기까지 울컥해 지금 읽어도. 그래서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또 견해니까 저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거의 최애 작품 중에 하나예요. 정말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몇 번 읽었는지 진짜 정말 많이 읽었어. 중학교 시절에 처음 읽어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읽었던 것 같아. 막 1년에 한 번 읽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슬픈 작품으로는 손에 꼽고 서간체 문학이거든요. 편지를 주고받는 형식의 서간체 문학이거든요.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요거 안 그래도 옛날에 작년에 아는 분 빌려줬는데 읽어보시고 엄지척을 딱 하시더라고. 너무 막 마음이 아렸다고. 안구건조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 베르테르의 슬픔 올라갑니다. 자, 돈키호테 대 맥베스. 역시 셰익스피어가 또 나오네요. 근데 사실 저도 셰익스피어 작품을 막 읽어보진 않았어요. 맥베스가 무슨 내용인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돈키호테, 맥베스 둘 다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뭘 선택할 거냐면 제가 조금 더 읽고 싶은 것, 읽어보고 싶은 것 선택할 건데,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돈키호테.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역시 가장 오래된 소설, 역사상 첫 번째 소설이라고 말할 때 그 후보 중에 하나로 꼽히는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데니얼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는 영어로 쓰인 가장 오래된 소설. 그러면 이제 후보로 꼽히는 거고, 돈키호테 읽어보고 싶어요. 하도 재밌다고 하니까.
두 권 꽤 길긴 한데 한번 읽어보시. 돈키호테 가겠습니다. 아쿠타과 류노스케 코아,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어니스트 해밍웨이 건가요? 해밍웨이 거죠. 일단 제가 두 작품 다 안 읽어봤습니다. 이게 안 읽어본 게 너무 많아. 아직 좀 그 내공이 많이 딸립니다. 두 작가 다 사실 읽어보고 싶어요. 아쿠타와 류노스케 역시도 읽어보고 싶은 작가고, 해밍웨이는 몇 권 읽어보기도 했고, 심지어 이 작품도 읽어보고 싶은데, 저는 만약에 읽어보고 싶다고 하면은 영미문학을 좀 좋아하긴 해요. 솔직히 영미문학을 좀 좋아하긴 하니까 해밍웨이 가겠습니다. 해밍웨이 문학을 몇 권 읽었는데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제목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자, 서유기 대 난중일기. 야, 장난 아닌데? 솔직히 서유기는 안 봤지만 어린 시절에 나라라 슈퍼보드 만화는 열심히 봤거든요. 게임도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저 게임도 막 클리어 할 정도로 서유기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책으로는 안 봤어요. 난중일기 역시도 안 봤고, 난중일기도 그쵸? 생각해보니까 뭐 기록물이기도 하고 문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이야기를 한번 원문으로 텍스트로 읽어보고 싶어요. 서유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긴 알지만, 보통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초로 제 세대는 알고 있지만 원문 텍스트로 읽어보고 싶네요. 그 다음에 책은담과 노인과 바다. 책은담도 유명하죠. 근데 안 읽어봤어. 책은담. 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 이건 읽어봤죠. 노인과 바다는 당연히 읽어봤는데, 읽어본 작품과 읽어보지 않은 작품 이렇게 되는데, 노인과 바다가 좀 끌리긴 하네. 좀 재밌죠. 노인과 바다. 청새치, 참치라고 하는데 사실 청새치죠. 청새치 잡아서 오는 게 그 결말까지 기승전결이 딱 잘 짜인 느낌의 작품이죠. 처세술보다는 노인과 바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문학을 좀 선호하니까 노인과 바다 가겠습니다. 자, 어린 왕자도 오만과 편견. 또 이거 기가 막히다. 어린 왕자도 거르기 힘들고 오만과 편견도 거르기 힘들고, 이거 진짜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많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어린 왕자, 저도 생텍쥐페리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나 인간의 돼지 야간 비행 정말 좋아하고, 생텍쥐페리 작품 중에 최고는 인간의 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돼지가 생텍쥐페리를 정말 잘 표현하는, 정말 거기 안에 어린 왕자도 들어있고 많은 것들이 생텍쥐페리의 근본적인 걸 설명해주는 작품이라 생각하는데, 어린 왕자도 뭐 여러 번 읽죠. 우리 어린 시절에 꼭 읽어보잖아. 그리고 어린 왕자는 집에 분명히 몇 권씩 있거든요. 근데 꼭 다 사라져. 모르겠어. 저도 분명히 한 집에서 3-4권쯤 본 것 같은데, 근데 책장 뒤져보면 한 권도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린 왕자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린 왕자 꼭 집에 있다가 사라져. 진짜 별나라로 갔나봐. 아니, 진짜 그런가? 어린 왕자 항상 볼 때마다 없더라고, 집에. 근데 분명히 읽은 기억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오만과 편견. 오만과 편견 재밌죠. 오만과 편견 재밌습니다. 제인 오스틴 작품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재밌죠. 약간 고전 웹소설, 로맨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어린 왕자 오만과 편견. 저는 제인 오스틴의 작품 중에서 오만과 편견을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저에게 어린 시절에 감수성을 좀 주었던 어린 왕자 쪽으로 조금 마음이 기웁니다. 왜냐면은 제인 오스틴의 설득을 제가 좀 좋아하기도 하는데, 뭐 이성과 감성의 다른 작품 다 재밌긴 하죠. 근데 어린 시절에 제 감수성을 조금 책임졌었던 어린 왕자가 좀 이게 잘못 만났네요. 오만과 편견이. 제인 오스틴 정도면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도 올라갈 만한데, 어린 왕자가 좀 크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어린 왕자 가겠습니다. 그리고 에거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나오네요. 고전 문학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고전 책 군주론과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군주론 읽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 읽어볼 일이 없었고요. 사실 제가 원하는 어떤 보통 많이 읽는 분야도 아니기는 해요. 제가 또 문학을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저 사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도 안 읽어봤어요. 에거사 크리스티도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모를 때는 문학이지, 안 그래요? 뭔가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에거사 크리스티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거 올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읽었던 여러분, 시타르타와 지킬 앤 하이드 올라왔네. 자, 시타르타와 지킬 앤 하이드 둘 다 너무 좋은 작품이죠. 시타르타는 깨달음을 줄 수 있을 만한 우화 같은 작품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킬 앤 하이드는 사실 로버트 스티븐슨 같은 경우는 보물섬의 저자로서 아동문학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킬 앤 하이드만큼은 어떤 심리 공포, 인간의 심리를 잘 이용한 아주 꿀잼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생각해보면 이 작품이 왜 무섭게 느껴졌냐면은, 원래 인간에게는 외부의 공포, 외부의 대상이 상당히 큰 공포였는데, 이 지킬 앤 하이드에서 보여준 공포는 어떤 공포였냐면 인간 내면의 공포, 인간 자체가 공포가 될 수 있다, 나의 내면이,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 작품이거든요, 이 지킬 앤 하이드. 사실 저는 시타르타 물론 최근에 또 읽었고 좋긴 했지만, 이 재미라는 면에서 지킬 앤 하이드는
기가 막히거든요. 사실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생각보다 길지도 않습니다. 지킬 앤 하이드. 특유의 보통 가스등이라고 하죠. 가스등이 켜진 런던의 밤거리,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그걸 생각하게 만드는, 이거 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로버트 리 스티븐슨의 지킬 앤 하이드. 자, 에드거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와 카프카의 변신. 이거 너무 어렵다.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러분 아시겠죠? 약간 너무 어렵죠. 솔직히 이거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잖아. 두 작품 다 너무 재밌는, 너무 좋은 작품이거든요. 자, 검은 고양이는 저 어렸을 때 읽어봤는데, 에드거 앨런 포 진짜 이거 읽을 때 과장 조금 더 하면은 진짜 기저귀 차고 읽어야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어릴 때 되게 오싹오싹하게 읽었어. 검은 고양이가 야옹야옹 울면서 벽을 딱 뜯었을 때 시체가 이 스포가 되나? 몇 년 전 작품인데 스포 생각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부분 읽을 때 진짜 오싹한 게, 여름날에 진짜 공포 소설로 기가 막혀요. 이거 진짜 검은 고양이는. 근데 변신 역시도 너무나 뛰어난 작품이죠. 이걸 뭘 해야 되나? 어린 시절에 그 검은 고양이를 읽었을 때 그 임팩트가 너무 컸어가지고 저는 카프카 저도 좋아하지만 검은 고양이 가겠습니다. 이거 진짜 임팩트가 너무 컸어. 에드거 앨런 포 단편성 같은 거 읽어보세요. 진짜 기가 막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과 폭풍의 언덕,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둘 다 너무 좋은 작품이죠. 자, 사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책 월드컵에 나오는 작품들이 좋지 않은 작품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그건 다 고전이거든. 근데 죄와벌 솔직히 말합니다. 안 읽어봤어요. 폭풍의 언덕? 읽어봤어요. 폭풍의 언덕 진짜 폭풍같지. 기가 막히게 재밌지. 죄와벌 읽어보고 싶긴 한데 제가 그나마 읽어본 작품이 폭풍의 언덕이고, 폭풍의 언덕도 추천할 만합니다. 이거 좀 아쉽다. 근데 저 읽어보고 싶거든요, 죄와벌. 근데 이게 폭풍의 언덕도 너무 좋은 작품이라서 좀 올리기가 어렵네. 사실 만약에 기준을 읽어보고 싶은 작품이라고 하면은 전 죄와벌을 선택할 거예요. 폭풍의 언덕을 읽어봤으니까 선택할 건데, 제 기준 아직 안 읽어본 작품이기 때문에 폭풍의 언덕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나중에 나왔을 때도 안 읽어봐서 할 말이 없거든요. 폭풍의 언덕을 올리겠습니다. 자, 파우스트와 베니스의 상인. 또 우리가 최근에 비록 샤일록은 내 이름으로 다루긴 했지만 베니스의 상인과 괴테의 파우스트. 자, 파우스트는 아까 베르테르의 슬픔이 올라갔죠. 한 작가의 작품이 두 권이나 올라가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파우스트 저 2권째 읽다가 중간쯤에 포기했었습니다. 왜 포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어떤 이유로 중간에 그만뒀었어. 파우스트를 제대로 좀 평가하기 어려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파우스트는 제 소양으로는 제대로 읽어내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짬뽕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짬뽕이라는 게 알아야 되는 선지식 같은 것들이 좀 많고 주석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완전히 소화하기 좀 힘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우리가 샤일록은 내 이름 모임을 하기도 했고, 베니스의 상인도 좀 비판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 만한 여지가 좀 있잖아요. 그죠? 베니스로 가겠습니다. 왜 포기했는지 그때 기억이 안 나. 자, 탈무드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거 누구 작품이죠? 어린 시절에 탈무드 꼭 한 번씩 읽어보거든요. 역시도 읽어봤던 것 같아. 노인을 위한 나라 없다? 안 읽어봤어요. 이건 너무 어린 시절에 읽었고, 이건 안 읽어봤고. 제가 또 쿠믹 메카시 좋아한단 말이에요. 더로드도 재밌게 읽었고, 피피차우선도 재밌게 읽었단 말이에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노트르담의 꼽주 대 주온 글씨 The Scarlet Letter. 노트르담의 꼽주. 노트르담의 꼽주는 어린 시절에 약간 동화나 뮤지컬로 또 유명하기도 하고, 주온 글씨 역시도 지금 하나의 표현, 관용구로 쓰이잖아요. 주온 글씨 하면은 낙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작품인데, 노틀담의 꼽주를 제가 텍스트로 읽어보진 않았던 것 같고요. 어린 시절에 동화책으로 읽었던 기억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주온 글씨는 읽다가 포기했었어요. 안 읽었는데 재밌다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되게 재밌다고도 하고, 저도 뭔가 재밌게 읽었는데 왜 한번 도전했다가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봐요. 학창시절 같았는데. 두 권 중에서는 주온 글씨를 다시 꼭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온 글씨 가겠습니다. 오즈의 마법사 대 그리스인 조르바. 오즈 유명하죠. 근데 조르바 만만치 않잖아요. 제 취향이라고 생각하면 오즈는 위키드로 읽었단 말이에요. 위키드로. 이게 좋아하긴 하는데, 조르바 역시도 저에게 큰 어떤 깨달음을 준 책이기도 하고, 또 제가 그 까미를 좋아하는 만큼 조르바로 대표되는 어떤 자유로운 인간, 삶에 있어서 모든 자유를 제한 없이 누리는 인간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즈의 마법사 추억이긴 하지만 저는 조르바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다 그냥 내 픽이네. 근데 이게 만약에 위키드였다, 조금 더 고민했을까요? 위키드는 그나마 제가 읽어본 거기 때문에. 오즈의 마법사, 그리스인 조르바, 전 조르바 가겠습니다. 조르바 한 두세 번 읽어봤기 때문에. 이게 읽어본 거 먼저 가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대 햄릿. 자, 니체와 셰익스피어입니다. 와, 셰익스피어는 그냥 다 있네. 맥베스도 있고, 로미오와 줄리엣도 있고, 한여름밤의 꿈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야? 자, 두 작품 다 일단 맛은 봤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제가 2번인가 읽으려고 시도했다가 절반쯤 읽다가 하차했던 적이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안 읽다가 포기한 작품이 몇 개 있네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 햄릿 같은 경우는 저 학부 시절에 셰익스피어 학부 수업을 들으면서 배워본 바가 있습니다. 읽어본 바가 상당히 길었고 쉽지 않았죠. To be or not to be. 존재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도 유명한 작품이죠. 근데 저는 차라투스트라가 항상 그 아픈 손가락처럼 남아있어요. 왜? 읽다가 포기한 작품이기 때문에. 항상 언젠간 다시 읽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라면 차라투스트라로 가겠습니다. 햄릿 너무나 힘들게 배웠어 사실. 저 셰익스피어 성적 잘 안 나왔거든요. 성적이 잘 안 나왔어. 한여름밤의 꿈이라면 좀 더 고민했을 수도 있는데,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멍청했던 탓인데 성적이 잘 안 나왔다고 차라투스트라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자, 보물섬 대 이방인. 자, 이미 일단 알겠죠? 어떤 게 선택될지. 이거는 이제 이미 그 선택은 끝났는데, 보물섬 같은 경우는 아까 나왔던 지킬 앤 하이드 있잖아요. 지킬 앤 하이드, 로버트 루이 스티븐슨의 보물섬이야. 여기서 바로 그 외다리 해적, 액구눈, 그리고 여기 그 플린트 선장이라는 앵무새 알죠? 해적의 이미지, 외다리, 앵무새 달고 다니는 그 해적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 또 보물 지도에 해골 표시, X 표시, 해골 표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만들어낸 게 보물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물섬도 아동 저서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게 재미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보물섬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모르겠어요. 뭐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뭐 두 성별 다 좋아할 수는 있지만 보통 이제 남자들은 약간 알죠? 보물, 해적, 모험 이거 못 참아. 왜 그 만화책 원피스가 왜 유행했겠어요. 보물, 해적, 모험이 다 나오거든. 못 참는 거야 이거. 기가 막힌 재미야. 재미를 보장하는 소재이긴 한데 뭐 이거는 제 애정 픽으로. 이방인은 어쩔 수 없네요. 제 채널에서 이방인은 너무 많이 이야기했고 이방인을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니까. 제 인생을 좋은 쪽으로 바꾸진 않았지만 좋은 쪽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보물섬도 재밌습니다 진짜. 자, 오밀밭의 파수꾼 대 빨간머리 앤.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오밀밭의 파수꾼, 캐쳐 인 더 라이와 몽고메리의 빨간머리 앤. 자, 빨간머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저 사실 빨간머리 앤을 다 안 읽어봤어요. 어린 시절에 애니메이션으로 본 적도 없어. 최근에도 한번 유행한 적 있잖아요. 몇 년 전에 빨간머리 앤 뭐 그런 시리즈처럼 유행한 적이 있는데 또 뭐 재미있겠죠, 그죠? 재미있는데 뭐 그런 대사 나오는 게 빨간머리 앤이었나요? 세상은 뭐 너무나 즐거워 내 맘대로 되지 않다니 언제나 새로운 일이 있는 거잖아. 뭐 그게 빨간머리 애니였나? 일단 읽어본 거는 호밀밭의 파수꾼은 그래요. 한 3-4번 정도 읽었습니다. 3-4번 정도 읽었고 좋은 작품이죠. 어떤 경계에 선 이들의 고뇌와 조금은 이제 마음이 아픈 작품이기도 해요. 이 콜필드로 대표되는 이 인물이 사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 들어가지 못하고 동심을 여전히 갖고 그 안에서 머무르고자 하는 이야기가 사실 제 모습과도 많이 닮아있는 부분이 있고 좀 많이 공감이 갔었거든요. 호밀밭의 파수꾼으로 가겠습니다. 자, 인간 실격 대 모비딕. 인간 실격 좋아하죠. 인간 실격도 한 4번 읽은 것 같은데 여기서 사실 좀 생각보다 인간 실격을 많이 고르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인간 실격은 대부분 국내에선 진짜 많이 읽는 작품이고 정말 오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잖아요. 인간 실격, 다자의 오사무 작품. 여전히 현대인들에게 많은 자화상 같은 그림을 많이 주는. 근데 모비딕을 제가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는데 모비딕 어떤 내용이냐면 저도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어떤 흰 고래와의 혈투를 담은 게 모비딕이라고 봐야 되나? 약간 노인가바다 같은 느낌이라고 봐야 되나? 처음에 시작 문장이 되게 유명하죠. 나를 이즈마일이라고 불러다오. 이게 이제 모비딕의 시작 문장이었나요? 그리고 모비딕 안에 나오는 선원 이름 중에 스타벅이 있죠. 스타벅.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따온 브랜드가 스타벅스잖아요. 스타벅스가 나오기도 하고. 저는 진짜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모비딕 진짜 읽어보고 싶어요. 인간 실격은 제가 3번도 읽고 4번도 읽고 많이 읽었지만 모비딕은 진짜 읽어보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 지도 교수였던 교수님이 언젠가 제가 복학을 앞두고 좀 미리 좋은 책을 읽어보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보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라고 물었을 때 교수님이 정말 좋은 작품이 많지만 우리 영문학과에 영문학이니까 영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모비딕을, 허먼 멜빌의 모비딕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아직도 못 읽어봤어. 올해 안에 꼭 읽어보시려고 했는데 아직 구매도 못했어. 요거는 좀 예외긴 하네요. 결국에 제 픽인데 인간 실격은 읽어본 작품이고 모비딕은 안 읽어본 작품이지만 모비딕 가겠습니다. 모비딕 너무 읽어보고 싶거든요. 그런 어떤 바램에서 언젠간 읽어보겠다. 이만큼 제가 열망을 갖고 있다라는 면에서 모비딕을 올리겠습니다. 근데 인간 실격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둘 다 유명한 작품이지. 근데 왜 아직도 안 읽었냐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 왜 아직도 안 읽었나. 빨리 읽어보고 싶어요. 자, 작은 아씨들과 국부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루이자 메이 올컷? 국부론도 읽어보고 싶긴 하다.
도대체 이 역사적으로 남은 이 애덤 스미스라는 그 경제학 시간에 맨날 이름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런 면에서 좀 읽어보고 싶긴 한데 문학을 좋아하니까 작은 아씨. 근데 작은 아씨도 안 읽어봤어. 근데 이런 작품 은근히 훈훈하고 그쵸? 재미있고 좀 훈훈한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장르가 틀리기도 하고 작은 아씨도 올리죠. 저희 또 문학 채널이니까.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라쇼몽. 라쇼몽 저는 영화를 살짝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화계에선 라쇼몽이 진짜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아세요 혹시? 영화사에서는 영화 쪽에서는 라쇼몽은 100대 영화로 꼽힐 정도로 엄청 유명한 작품인데 작품으로도 있어요 라쇼몽. 근데 읽어보진 않았어. 그죠? 이 영화가 더 유명해서 그런 것 같아. 사실상 그 라쇼몽은 책보다 원작보다 영화가 더 유명하지 않나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솔직히 안 읽어봤는데 왜 갑자기 서풍의 광시곡이 생각이 나죠? 창세기 전에 서풍의 광시곡이 생각이 나고 시라노가 생각나고 막 이러지. 라쇼몽이 원래 그 이제 믿음사에 나와 있을 거예요 책. 둘 중에 만약에 읽어본다고 하면은 저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읽어보고 싶긴 하네요. 이거 궁금하긴 했었어. 찐 재미남? 6권짜리? 근데 읽을 것 같은데? 나 못 읽을 것 같은데 6권이면은? 이게 엄청 길구나. 그래서 안 읽었구나 보나마나. 너무 길구만. 네, 2개 중에 만약에 좀 읽고 싶은 거라면은 몬테크리스토 백작 가겠습니다. 자, 성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카프카와 루이스 캐럴이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역시도 하나의 아이콘으로 지금도 여러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여전히 모르시는 분 많지 않고 그리고 뭐 하얀 토끼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들 어떤 이미지들이 하나의 문화로 쓰이잖아요. 앨리스 정말 유명한 작품이고 카프카의 성 역시도 너무나 유명한 작품인데 저는 앨리스는 참고로 읽어봤습니다. 앨리스는 참고로 읽어봤고 성 같은 경우는 아직 읽어보진 않았어요. 카프카 작품을 좋아하긴 하지만 앨리스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죄송합니다. 저는 성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면 카프카의 성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이상한 애 앨리스 물론 재밌게 읽었지만 뭔가 읽어보고 싶은 작품이라고 하면은 전 성을 지금 읽어보고 싶어요. 카프카 작품을 하나씩 좀 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성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 제멋대로입니다. 성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고 싶다. 궤도신사 리팽 대 데미안. 모리스 르블랑이라는 작가의 르팽. 안 읽어봤습니다. 제가 뭐 추리소설 마니아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데미안을 읽었죠. 데미안 몇 번 읽었나? 데미안도 한 3-4번 4번 이상 읽지 않았을까요? 모임도 많이 해보고 우리 뭐 맨날 이야기 나오는 작품. 새는 뭐 투쟁하고 뭐 알을 깨고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아브락삭스가 어쩌고 저쩌고 뭐 세계가 어쩌고 맨날 데미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아를 어쩌고 뭐. 사실 뭐 그래서 읽어본 작품을 골라는 게 좀 더 마음이 많이 가니까 데미안 가겠습니다. 리팽 재밌겠지만 데미안도 또 어떤 시기에 저의 인생을 책임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영향을 줬겠죠. 재미는 리팽이 더 있겠지. 야성의 부름 대 리어왕. 야 셰익스피어 계속 나오네 진짜. 제가 영문학도로서 셰익스피어를 싫어하지 않거든요. 셰익스피어의 가치를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야성의 부름을 읽고 싶은데 아니 야성의 부름을 읽어보고 싶어. 잭 런던이라는 작가도 안 읽어봤고 야성의 부름도 안 읽어봤는데 근데 리어왕도 안 읽어봤어요 사실. 좀 고민을 했거든요. 고민을 했는데 여태까지 지금까지 셰익스피어가 계속 떨어졌죠. 지금 계속 개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요? 개 같구만 이거. 근데 저 리어왕을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리어왕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2개 중에 나한테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리어왕 같은 이제 셰익스피어의 대표작들은 한 번쯤은 다 읽어보고 이야기를 알아두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심정적으로는 야성의 부름을 읽고 싶지만 어떤 내가 채워야 할 필독서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리어왕을 읽고 싶긴 하네요. 그래 알아는 둬야지. 셰익스피어 작품이면은 알아는 둬야지 대충이라도. 이번에는 뭔가 그 전까지 계속 번번이 떨어뜨렸던 게 미안해서 리어왕 가겠습니다. 리어왕 가겠습니다. 삼국지 대 1984. 자, 이거는 이미 저에게서는 끝난 겁니다. 삼국지 물론 너무 좋은 작품이죠. 삼국지 재밌죠. 저도 어릴 때 조조전 게임 재밌게 했거든요. 삼국지 이야기 들으면 항상 재밌거든요. 너무 좋은 작품이지.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분노를 하시겠지만 전 사실 빅브라더를 너무 좋아합니다. 빅브라더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되게 갑자기 이상이네요. 전체주의를 옹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지 오웰의 1984를 문학적으로도 너무나 잘 쓴 작품이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1984 가겠습니다. 빅브라더 is watching you. 명작이지. 기가 막히다니까 진짜. 자, 오셀로 셰익스피어 또 나왔습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오셀로 셰익스피어. 여기에서 사실 셰익스피어가 계속 한 번 승리를 했죠 최근에. 근데 열하일기를 굳이 읽어보고 이게 이상하게 약간 우리의 것을 무시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저는 오셀로를 읽어보고 싶네. 안 읽어봐서. 근데 셰익스피어는 어쨌든 뺄 수는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셰익스피어를
특히 고전 문학 쪽에선 뺄 수가 없으니까 열하일기 제가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는데 만약에 제가 다음에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으려면 열하일기를 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오셀로를 올릴게요. 사실 마음상으로는 오셀로를 좀 더 읽어보고 싶긴 해요. 근데 그런 시기가 오면은 열하일기도 같이 사겠습니다. 그렇게 타협합시다. 극적인 타협. 오셀로. 자, 프랑켄슈타인과 브론테죠. 브론테의 제이네어. 21세기 명품 멜로. 21세기 아니죠. 이 영화가 21세기라는 거겠죠. 이것도 아시죠? 자, 사실 제이네어 안 읽어봤어요. 제이네어 말고 진리스의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 와이드 사가소시만 읽어봤고 제이네어를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이네어를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약간 그 보통 제인 오스틴이나 셜록 브론테 당시에 여류 작가들의 계보를 잇는 상당히 유명한 작품이라고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저의 애정도 아시죠? 프랑켄슈타인. 제가 지금도 줄줄 읊으라고 하면은 메리 셸리에 대해서 메리 셸리의 어떤 어린 유년 시절과 어떻게 해서 퍼시피시 셸리와 희대의 분류는 일으키고 도망갔는지, 도망가서 어떤 삶을 이루었고, 그들이 누구와 만나서 어디 별장,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별장에서 어떻게 여름 휴가를 보내다가 야 우리 무서운 이야기 따다다다다 해서 프랑켄슈타인이 탄생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던 일행 중에 한 명인 존 폴리도리, 바이런의 주치였던 존 폴리도리가 어떻게 해서 드라큘라를 썼는지 뭐 이런 것 제가 줄줄줄줄줄줄 읊을 수 있을 정도잖아요. 사실 프랑켄슈타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프랑켄슈타인 가겠습니다. 고전 문학 제가 추천하면은 재미라는 면에서도 사실 상당히 재미도 있고 항상 많이 추천드리는 작품이죠.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프랑켄슈타인.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혹시 이 프랑켄슈타인이 그 괴물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희 방에는 없겠죠? 설마?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은 이 괴물, 작중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괴물, 크리처, 악마, 핀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피조물을 만든 박사 이름이고요.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이 아닙니다. 괴물은 이름이 없어요. 요거 몬스터, 그죠? 프랑켄슈타인 갑니다. 걸리버 여행기 대 위대한 개츠비. 걸리버 여행기도 너무 유명하지.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와 위대한 개츠비. 걸리버 여행기 사실 우화 작품으로서 상당히 유명하고 어린 시절에 우리 한 번쯤 읽어보잖아요. 걸리버 여행기. 근데 참고로 그거 아세요,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 원래는 19금 소설이에요. 19금 소설. 이게 우리가 보통 어린애들이 많이 읽는다 생각하지만 원래는 당시에 부녀자들이 읽는 게 금지됐을 정도로 19금 소설이었어요. 제 기억하기로는. 이게 되게 성적인 표현이 엄청 많고요. 이게 시리즈잖아요. 시리즈 안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이게 다 원래 다 성적인 표현도 되게 많아서 당시에는 되게 야한 작품이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읽는 버전들은 대부분 그런 부분을 다 쳐내고 이제 유아에 맞게 이렇게 했었죠. 저 역시도 만약에 두 작품 중에서 어떤 문학적 가치를 따진다면 걸리버 여행기를 더 쳐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피츠제럴드가 유명하고 미국 문학의 대표라고는 하지만 걸리버 여행기가 주는 어떤 역사적 가치, 또 고전으로서의 가치는 개츠비보다는 더 높게 쳐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츠비가 물론 좋은 작품이고 재미있는 작품이지만 읽어봤다는 의미에서는 좀 더 가볍게 추천하고 여러분들에게 읽어보시라고 할 때는 개츠비를 고르고 싶네요. 개츠비 올리겠습니다. 자, 빅토르 이고의 레미제라블과 나스메 수세키의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밖에 전 안 읽어봤습니다. 근데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은근히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 고양이 시선에서 보는 인간 세계가 상당히 풍자적인데 그 시선이 독특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게 읽었던 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나스메 수세키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나스메 수세키 다른 작품 중에 도련님도 재밌고 되게 좋은 작품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밖에 안 읽어봤고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저는 두 작품 중에서는 레미제라블은 안 읽어봤지만 읽어보고 싶다는 면에서는 끌리네요. 읽어보고 싶어요. 제가 항상 5권이라서 망설였던 작품인데 언젠가는 읽어봐야지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레미제라블은 읽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고양이 시선에서 쓴 인간 사회의 모습이 풍자적인 게 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낯선 시각에서 보는 작품들이 되게 재밌지 않아요? 뭐 아이 이야기, 그리고 고양이, 강아지 뭐 혹은 어쨌든 인간 이외에 우리 성인 이외의 존재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인간 사회의 모습이 좀 되게 풍자적이고 재밌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레미제라블 좀 더 읽고 싶어서 레미제라블 가겠습니다. 사실은 빅토르 위고 작품은 그것만 읽어봤어요. 그 웃는 남자. 그 왜 읽었냐면 빅토르 위고 그 웃는 남자 뒤편에 빅토르 위고 본인이 인정한 최고의 소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작가들은 원래 다 최근에 나온 작품을 최고의 소설이라 다 꼽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판매가 돼야 되잖아. 최신 작품을 다 최고의 소설이라고 꼽더라고. 빅토르 이것도 그랬던 거 아닐까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그냥 그 카피를 보고 그래 레미제라블은 너무 길잖아 하고 이제 그때 웃는 남자를 샀던 기억이 납니다. 재밌게 읽었어요. 웃는 남자. 2권짜리였고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누구 작품이었죠? 검색을 해봅시다. 마거릿 미첼. 마거릿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분노의 포도 둘 다 좀 긴 작품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한 2권 되는 것 같고 분노의 포도도 2권이죠. 후자는 영화가 너무 넘사벽. 사실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제 세대는 아닌 것 같아. 저 어릴 때도 부모님 세대가 봤던 유명한 고전 영화 같은 이런 건데 저는 굳이 저한테 뭘 읽고 싶냐 두 개는 안 읽어봤으니까 뭘 읽고 싶냐라고 하면은 분노의 포도를 읽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영문학 쪽에서 유명한 책이거든요.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항상 분노의 포도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 한번 읽어보고 싶어. 사실 분명히 뭔가 농장 이야기 나오고 뭐 흑인 인권 뭐 노예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저는 이걸 좀 더 읽어보고 싶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다는 워낙 많이 들어봐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두 작품 다 좋다고 하네요. 책도 상당히 좋다고. 그냥 뭐 흔한 로맨스 소설이 아닌가 봐요. 그죠? 되게 좋다고 이야기하신 거 저는 분노의 포도 가겠습니다. 좀 더 읽고 싶다는 면에서. 이제 16강이 한 바퀴 돌았고요. 이제 프랑켄슈타인과 어린 왕자 왔는데요. 자 이제 빠르게 가겠습니다. 둘 다 너무 좋은 작품인데 저는 프랑켄슈타인을 좋아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은 거짓말 아니고 이것도 한 5번 6번 읽었던 것 같고요. 어린 왕자도 몇 번 읽었지만 그치 프랑켄슈타인 기가 막히지. 너무 불쌍해 괴물 솔직히. 읽다 보면은 진짜 연민이 안 생길 수 없어요. 프랑켄슈타인 가겠습니다. 자 베니스의 상인 대 모비딕. 자 베니스의 상인 생각해보니까 셰익스피어 베니스 상인 제가 올렸었군요.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이거는 어찌 보면 최근에 독서 모임 했던 샤일록은 내 이름 때문에 어부지리를 올라간 격이야. 솔직히 이야기해서 좋은 작품이지만 샤일록은 내 이름으로 최근에 좀 읽었으니까 저는 모비딕 읽고 싶어요. 모비딕 읽고 싶습니다. 모비딕 가겠습니다. 자 데미안 대 분노의 포도. 자 데미안 좋은 작품이죠. 분노의 포도는 안 읽어봤지만 읽어보고 싶은 작품이고요. 자 솔직한 얘기로 저는 여기에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분노의 포도를 올리고 싶어요. 분노의 포도를. 왜 그러냐면 제 기준 데미안은 읽을 만큼 읽었어. 충분히 읽었어. 그러니까 한 4-5번 읽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도 뭐 언젠가 또 독서 모임이 있고 하면은 모임을 준비하게 또 읽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미 충분히 읽었다는 생각이었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의 가치가 아니라 좀 더 읽어보고 싶은 작품은 분노의 포도긴 해요. 이미 제가 3-4번 정도 읽었다는 것 자체가 이 작품의 가치를 충분히 증명하는 생각해. 분노의 포도 일단 올리겠습니다. 포도가 4강까지?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 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대 성, 해밍웨이와 카프카. 자, 이 경우면 저는 이 마음의 결정은 섰습니다. 해밍웨이 좋아하긴 하는데 카프카를 조금 더 파고 싶어서 성 가겠습니다. 카프카를 좀 파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이 있어. 카프카의 작품은 대부분 미완성이고 좀 읽어내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옛날에 소송도 너무나 재밌게 읽었고 와 진짜 그래 실존주의 어떤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으로 가겠습니다. 자 1984 대 호밀밭의 파수꾼. 두 작품 다 역시나 많이 읽어본 작품이죠. 여기 올라오는 제가 읽었던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한 3번 정도는 읽은 것 같아. 1984도 진짜 3번 이상 읽었고 호밀밭의 파수꾼도 3번 이상 읽었던 것 같거든요. 두 작품 다 많이 읽었는데 저한테 조금 더 좋아하는 작품을 고르라고 한다면은 저는 맞습니다. 1984를 고르겠습니다. 1984가 읽기도 쉽지가 않지만 사실 이 작품의 짜임새 문장들 하나하나 진짜 와 명작이다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1984 알겠습니다. 강력한 후보예요. 1984. 자, 노인과 바다 대 폭풍의 언덕. 요거 좀 어렵다. 사실 서로 잘 만났어. 사실 약간 또이또이한 것끼리 약간 비슷한 것끼리 잘 만났어. 노인과 바다도 재밌게 읽었고 좀 간단하게 읽어볼 만한 분량도 짧지만 임팩트 있고 좋은 작품이고 폭풍의 언덕도 재미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재밌고 얼마나 한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가. 사랑의 어떤 기존 로맨스 소설에서 보여지지 않은 기존의 방식을 답보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파괴적인 사랑을 보여줬다. 격정적인 사랑을 보여줬다라는 면에서는 폭풍의 언덕의 가치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좀 어렵다. 좀 어려워요. 요거는 아무거나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폭풍의 언덕 올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50대 50이에요. 뭐가 올라가도 상관없어. 결국 뭐 1984 이런 거 만나면 떨어지지 않을까. 일단 폭풍의 언덕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스인 조르바 대 리어왕. 이제 리어왕은 읽어보고 싶은 작품이고요. 안 읽어봐서. 그리스인 조르바는 몇 번 읽었던 카잔차키스의 작품이죠.
근데 조르바가 다소 이제 특히 조르바의 어떤 여성에 대한 묘사나 시각, 행동들이 현대 시대에는 지금 읽기엔 좀 불편한 구석은 있습니다. 인정하겠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조르바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삶에 대한 시각, 삶이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사는, 내일 죽을 것처럼 사는 그 조르바의 자유를 쟁취하는 삶에 대해 반항하는 그 행동들이 어떤 하나의 모델로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삶에 주어지는 어떤 불합리한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의미에서 조르바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조르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까미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뒤에도 써 있을 거예요. 뒤에도 사실 내가 노벨문학상을 받는 게 아니라 카잔차키스가 받았어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있고, 당시에 이제 카잔차키스가 그리스인이 아니라 유럽 쪽 주요 대륙에 국적을 갖고 있었다면 노벨문학상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조르바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왕도 읽어보고 싶어요. 안 읽어봤다는 의미에서. 자, 난소공대 지키려는 아이들인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한국 작품이 진짜 잘 안 올라오네요. 애당초 많지도 않았고, 그죠? 사실 고전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소설의 역사가 길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뭐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야. 소설이란 장르 자체 역시도 사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한 16세기에서 17세기, 18세기 엄청나게 오래됐다고 보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국내에서도 소설 장르의 태동이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근데 만약에 여기에 최인훈의 광장이나 당신들의 천국이나 제가 이야기할 만한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으면은 저는 16강까지는 무조건 프리패스로 올라왔을 것 같아요. 저는 광장이나 뭐 이런 작품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선 지킬 앤 하이드 가긴 하겠습니다. 난소공도 너무 뭉클한 작품이고, 또 한국인으로서는 산업화 개발이라는 목적 하에 부셔진 어떤 삶에 대해서 좀 잘 읽어낼 수 있는 어떤 역사적 사료가 될 만한 작품이긴 하지만, 저는 지킬 앤 하이드 참 높이 평가하고 싶은 작품이고, 많은 분들이 의외로 지킬 앤 하이드 내용을 다 알아. 지킬 앤 하이드 아세요? 다 알아. 근데 안 읽어. 지킬 앤 하이드 역시도. 난소공은 그나마 뭐 교과서를 통해서 읽어보기라도 하는데, 스티븐슨의 지킬 앤 하이드는 다 알아. 안 돼. 근데 안 읽어본대. 그런 면이 좀 안타깝기도 해서 지킬 앤 하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대 서유기. 사실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거의 올라온 작품 중에 유일하게 소설이 아닌 작품 아닌가요? 철학서에 가까운, 그죠? 요거 조금 어떤 위치가 독특하네요. 지금 현재 올라온 월드컵 순위 중에서는. 근데 서유기 역시 읽어보고 싶어요. 서유기 읽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한 번도 아직 그 풀텍스트를 읽어본 적이 없어서. 자라투스트라는 제 마음에 항상 짐입니다. 언젠가는 꼭 한번 읽어봐야지. 읽어본다는 게 다시 도전해서 이번에는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읽어봐야지가 제 마음에 항상 짐처럼 여겨진다는 면에서 요거는 자라투스트라 가겠습니다. 이방인과 검은 고양이. 사실 뭐 그래요. 선택은 정해졌는데 검은 고양이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여름날에 진짜 읽어주면 요거 진짜 등줄기 선을 하다니까요. 진짜 검은 고양이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검은 고양이 계속 찬양하는 거는 미안함에 의한 건데, 에드거 앨런 포 단편집 진짜 재밌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검은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들 역시도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여름 제격 작품으로 진짜 딱이에요. 지금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월드컵을 하는 이유 1위를 뽑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64권의 책을 보면서 책 이야기를 이것저것 하기 위함이지 1위를 뽑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방인 가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죠. 동물농장 대 위대한 개츠비. 5월 아까 1984 참고로 올라갔죠. 1984가 올라갔죠. 근데 한 작가의 작품이 2개나 올라간다? 얼마나 대단한 작가길래? 사실 여기에서는 개츠비로 마음이 많이 기우네요. 저도 개츠비 상당히 좋아하기도 하고, 개츠비 역시도 뭔가 문학적인 부분도 그렇고 재미라는 부분도 상당하잖아요. 또 이 영화도 되게 잘 만들었고, 디카프리오 나오는 같이 즐길만한 텍스트예요. 주변에 추천하기도 좀 쉽고, 요 경우에는 1984가 올라가기도 했고 개츠비 가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대 레미제라블. 두 작품이 잘 만났습니다. 왜냐면은 두 작품 다 안 읽어봤거든요. 제가 읽고 싶은 작품으로 2개 다 올렸는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메카시의 작품이고, 레미제라블은 빅토르 위고의 작품이죠. 2개 중에서 솔직히 현실적으로 읽으라고 하면 저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읽을 거예요. 왜? 단권이잖아요. 레미제라블은 5권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뭘 더 빨리 읽을 거냐라고 하면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읽을 가능성이 더 커요. 하지만 명작이라고 불릴 때에는 하지만이 들어가는 순간 이미 선택이 끝난 거긴 한데, 사실 더 읽고 싶다. 이건 어쨌든 가상의 내가 읽고 싶은 것, 나의 픽이니까 라고 하면 레미제라블이죠.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만약에
두 작품 중에서 어느 걸 더 빨리 읽을 거냐면 요거 아마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번 픽에서는 조금 더 읽어보고 싶다, 고전 명작이라는 면에서 레미제라블을 가겠습니다. 자, 몬테크리스토 맥작 대 오셀로. 몬테크리스토 맥작 대 오셀로. 이거 두 개 잘 만났다. 두 개 다 안 읽어봤고 두 개 다 읽어보고 싶거든요. 두 개 다 읽어보고 싶어서 올린 작품인데 몬테크리스토 맥작 6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망설여진단 말이에요. 몬테크리스토 맥작 6권이라고 하길래 저도 영화 안 봤어요. 그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렵다. 어려워. 오셀로 짧아요? 오셀로 가겠습니다. 오셀로 가야겠다. 이거 너무 길고 그리고 또 셰익스피어 작품 하나씩은 다 읽어봐야 돼서 오셀로 가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이 선택 진짜 어려워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대 돈키호테. 이건 진짜 어렵다. 하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고 하나는 제가 너무 읽고 싶은 작품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마음으로는 제가 베르테르의 슬픔을 진짜 몇 번 읽었는지 모른다고 정말 많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다른 거랑 돈키호테가 붙었으면 돈키호테가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베르테르의 슬픔은 저한테 제 어떤 청소년 시기부터 제 슬픈 감성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책이에요. 그 애절한 사랑 하면은 항상 그 베르테르의 슬픔이 저에겐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가치로면은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상당히 크거든요. 돈키호테 너무 읽어보고 싶은 작품인 건 맞는데 베르테르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 서간체가 뭐라고요? 편지 형식이다. 친구와 나눈 편지 형식의 작품. 이게 또 이렇게 만나네? 이거는 이렇게 짠 건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죠? 둘 다 추리소설이네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대 셜록 홈즈. 사실 에거서 크리스티는 안 읽어봤고 셜록 홈즈는 아까 말한 대로 주홍색 연구만 읽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개 중에서 그럼 뭘 읽어보고 싶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읽어보고 싶어요. 아가사 크리스티가 그렇게 재밌다는데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서 좀 한번 읽어보고 싶어. 그래서 말해 뭐 하겠어. 이렇게 유명할 정도면 재밌으니까 유명한 거지. 이거 가봅시다. 자, 작은 아씨들 대 주원 글씨. 사실 작은 아씨들 여기까지 올라온 거 좀 운이 좋았다. 제 기준 좀 운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돈키호테 있었다? 돈키호테 올라갔을 수도 있지. 근데 작은 아씨들 훈훈한 동화 같은 작품이지만 주원 글씨 역시도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언젠간 꼭 완독을 해야 되는. 자, 그리스인 조르바 8강이네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자, 조르바 대 지킨 아이들. 저에게 좀 더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픽이라고 할 때 나에게 영향을 많이 준 작품. 그렇게 두 권 중에 한 권. 내가 무인도에 가게 된다. 맨날 이런 가정이야.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어떤 책을 가져갈 건가요? 두 권 중에 한 권이라고 하면 저는 조르바 가져갈 겁니다. 지키는 아이도 너무 재밌지만 무인도에 간다면 조르바 가겠습니다. 그리고 조르바가 더 길어요. 무인도에서는 긴 거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따가 또 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말 바뀔 수 있죠. 조르바 가겠습니다. 성과 프랑켄슈타인. 자, 무인도에 가게 되면은 또 간다. 계속 갈 겁니다 무인도. 자, 근데 여기서 솔직히 프랑켄슈타인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 알죠 여러분? 많이 읽은 작품이고 추천도 많이 하죠. 여전히 앞으로도 제 유튜브 생활에서 북튜브 생활에서 많이 추천드릴 작품이에요. 항상 고전 중에서. 근데 사실 전 성을 선택할 거예요. 이미 스포를 했지만 성을 선택할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데미안과 똑같은 이유예요. 저는 프랑켄슈타인을 읽을 만큼 읽었어. 정말 많이 읽었어요. 이제는 줄줄줄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메리 셸리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봤고 많이 읽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는 성을 좀 더 읽어보고 싶습니다. 프랑켄슈타인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 읽어보십시오. 이거 재밌습니다. 고전이라고 고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난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재미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재미있을 수밖에 없죠. 괴물을 만들어서 그 괴물이 복수를 행하는, 창조주에 대한 반항으로 복수를 행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재미가 없을 수 있겠어. 성 가겠습니다. 자, 1984 대 위대한 개츠비. 두 작품 다 좋아하는 거 뻔히 아시죠? 근데 역시 또 무인도에 간다. 무인도에 이 정도면 계속 왔다 갔다 들락날락이 무인도가 맞나요? 계속 가는데 한 권을 꼽으라면 저는 1984입니다. 1984를 상당히 높이 평가해요. 정말 잘 썼다고 생각해. 개츠비도 진짜 잘 썼어요. 개츠비도 진짜 잘 썼는데 1984 또 어떤 시대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 고전 중에 고전 1984 가겠습니다. 1984가 좀 세죠, 그죠? 저도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자, 차라투스트라 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게 점점 어쩔 수 없이 애착이 가는 작품들이 갈 수밖에 없네. 차라투스트라 읽어봐야 되는 작품은 맞는데 베르테르 애착이 너무 심한 작품이거든요. 순위는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순위는 의미 없습니다. 젊은 베르테르 가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좋아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언젠가 떨어뜨려야 되긴 하는데. 자,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대 오셀로. 두 개 다 읽어보고 싶은 작품이고요.
재미라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가 압도적이긴 하겠지만 그냥 제가 어떤 문학을 즐기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알아두어야 되는 책이라고 하면 오셀로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안 읽는다고 제가 앞으로 읽을 만한 여러 문학 속에서 그 언급, 레퍼런스가 모자라진 않을 것 같은데 오셀로 같은 작품은 셰익스피어 작품은 안 읽으면은 자연스럽게 사용된 그런 레퍼런스 맥락을 읽어내지 못한다는 부분이 좀 커가지고 저는 사실 그 재미라는 면에서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읽어보고 싶지만 제가 채워야 되는 덕목이라는 면에서는 오셀로를 읽어보고 싶네요. 오셀로 가겠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래도 역시 명성대로 꽤 오래 가죠. 자, 이방인 대 레미제라블. 사실 여기서도 기존 논리대로라면은 이방인이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여러분. 왜? 레미제라블은 안 읽어본 책이고 이방인은 너무나 많이 읽은 책이니까 6번, 7번, 8번 읽은 책이니까 이방인은 원래 떨어지는 게 맞아. 근데 역시나 이방인은 삶의 무의미,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저를 건져 올려준 작품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인생의 한 부분을 비쳤다고도 볼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레미제라블 너무 읽어보고 싶지만 이방인 가야죠. 결국에 이렇게 되는구나. 결국에 이렇게 돼. 자, 폭풍의 언덕 대 모비딕. 자, 폭풍의 언덕은 여태까지 대지눈이 좀 좋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브런테 대지눈 좀 좋았거든요. 폭풍의 언덕. 이 16강까지 올라온 거 이것도 운이 이거 참 그 실력이 좋은 거예요. 폭풍의 언덕이. 근데 모비딕에 비할 것은 아니고요. 제가 심지어 폭풍의 언덕은 읽어보고 모비딕은 안 읽어봤지만 지금 당장 읽어보고 싶은 작품이라고 한다면 모비딕이 훨씬 읽어보고 싶어요. 폭풍의 언덕은 이미 읽어보기도 했고 그때 그 지도 교수님이 모비딕을 이야기해 주시지만 않았어도 제가 이렇게 모비딕을 읽어봐야지라고 머릿속에 이렇게 코드를 박아둔 듯이 살진 않았을 텐데 지도 교수님의 말 때문에 모비딕 하겠습니다. 자, 분노의 포도 대 주홍글씨. 두 개 다 이제 완독을 해보고 싶은 작품이고요. 유명하기로는 주홍글씨가 더 유명해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분노의 포도는 몰라도 주홍글씨는 알잖아요. 주홍글씨는 뭐 정말 오래된 작품이기도 하고 유명한 작품이니까. 저도 두 개 중에서는 주홍글씨를 아직 완독을 못해서 주홍글씨를 읽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이제 좀 더 내가 다른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채워야 되는 작품들, 자연스럽게 레퍼런스로 쓰이는 작품들에 대한 어떤 교양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홍글씨 가겠습니다. 자, 이제 16강이 끝났고요. 이제 8강입니다. 자, 이방인 대 성. 뭐 답은 정해져 있어요. 성 너무 읽고 싶은데 이게 막상 정말 좋아하는 작품을 떨어뜨리려니까 마음이 아파. 마음이 너무 아파. 이방인을 떨어뜨리려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무인도? 성 들고 가? 근데 무인도니까 이방인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곱씹고 이방인 갑니다. 성 읽고 싶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것에 있어서 좀 따라가기가 어렵긴 하네요. 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대 모비딕. 저 지금 사실 살짝 감이 왔어요. 결국 이 월드컵이 어떻게 끝날지 감이 왔거든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좋아하는 작품이죠. 모비딕 읽어보고 싶은 작품이죠. 저는 모비딕 가겠습니다. 모비딕이 읽어보고 싶어요. 또 어떤 의미로 베르테르도 충분히 읽었어요. 뭐 언젠가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을 책이지만 많이 읽었어. 그래서 모비딕을 읽어보고 싶어. 도대체 교수님이 왜 추천을 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자, 주홍글씨 대 1984. 주홍글씨 읽어보고 싶죠. 1984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죠. 자, 역시 또 한번 가져간다. 유일하게 한 권 가져간다. 그래요. 1984 갑니다. 아시네요. 이제 저를 좀 아시네요, 여러분. 과거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1984 가겠습니다. 주홍글씨 읽어보고 싶지만 1984도 참 애착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자, 그리스인 조르바 대 오셀로. 사실 이미 뭐가 올라가도요. 이 두 개는 결국에는 우승을 하지 못할 거거든요. 이런 말 하니까 되게 비참한데 미안한데 두 개가 뭐 올라간다고 해도 우승자가 되지 못할 거예요. 두 건 다. 근데 여기서는 전 조르바를 좀 더 좋아하긴 해. 조르바를 좀 더 좋아하긴 하는데 조르바 가야겠다. 오셀로 갈까 했는데요. 조르바 어차피 떨어질 거지만 그러니까 왜냐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왜 그러냐면 이방인이랑 조르바 하면은 그냥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어. 저는 이방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조르바까지 좋아하게 된 거라서 그 두 개가 붙으면 결국에 이방인인데 그래서 오셀로를 그냥 올릴까 생각했지만 조르바 가겠습니다. 자, 이제 준결승입니다. 와, 여러분 사실 이게 결승이에요. 제가 원래 생각했던 아까 이미 예감했던 이게 결승이에요. 뒤에가 결승이 아니고 이게 결승입니다. 모비딕 vs 이방인. 이게 결승이거든요. 이거 진짜 어렵다. 근데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모비딕을 선택한다. 그럼 모비딕을 사서 읽어야겠죠. 제가 여기서 이방인을 선택한다. 그럼 모비딕을 사서 읽을 거예요. 어느 걸 선택해도 현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정확히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결국엔 모비딕을 사서 읽을 거야.
왜 이방인을 많이 읽었으니까. 모비딕을 선택하면 모비딕을 선택했으니까 읽고, 이방인을 선택하면은 떨어진 모비딕한테 미안하니까 모비딕을 읽고. 그래서 제 마음에 항상 최애 하시니까 이방인 가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다? 모비딕을 사서 읽을 거다. 근데 이게 진짜 굵직굵직한 것만 남네요. 1984랑 이방인은 여기까지 올 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야. 진짜로. 1984랑 그리스인 조르바 좋죠. 하지만 이게 조르바가 올라가는 순간 그 이방인이랑 조르바가 되어버리거든요. 1984 가야지. 조르바는 약간 이방인과 저에게 있어서는 연장선에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 조르바가 먼저긴 하지만, 자 1984 가겠습니다. 저는. 자 결승은, 원래는 제가 생각했던 결승은 이제 모비딕과 이방인이었는데 그게 이미 준결승에 됐고, 지금 현재 결승전은 이방인과 1984입니다. 두 작품 다 여러분들 사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취향이고요. 어떤 재미라는 면에서는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방인 역시도 유의적인 작품이 아니고 1984 역시도 다소 특히 좀 읽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그렇게 유의적인 작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작품 다 상당히 문학적으로나 구성적으로나 그 가치가 충분하고 잘 짜여져 있는 정말 잘 쓴 작품이다. 문장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쓴 작품이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1, 2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두 작품 다 아직 안 읽어보셨던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실수록 더 곱씹을 수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 그래요. 뭐 결론은 정해져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요. 제 마음의 빛이 제 삶을 제가 북튜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간접적으로는 이방인 덕도 있지 않을까. 그때 참 부정적인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가던 시절에, 지금도 뭐 엄청 달라지진 않아,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방인이 하나의 답을 던져줬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이방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책 월드컵 고전 문학 결승은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사용자 의견 딱 남겨주고 랭킹 보겠습니다. 와 1위. 와우. 오 1위가 데미안인데요 여러분. 1위가 데미안이네. 승률이 69%에다가 최종 우승이 12%예요. BTS 파워인가? 죄와벌 2등, 레미제라블이 3등, 1984가 4등. 1984도 되게 높네요. 그죠? 삼국지가 5등이야? 와 역시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나봐. 근데 사실상 지금 승률 보면요, 죄와벌과 데미안이 압도적이에요. 그시죠? 12%, 10% 승률 보면은 어린 왕자, 셜록 홈즈, 이방인 그래도 10위 안에 들었네요. 이방인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또 개인 승률은 나쁘지 않아 이방인이. 꼴등 볼까요? 꼴등 최근당. 분노의 포도 저 꽤 올라왔는데 우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근데 여긴 다 똑같네 사실상. 우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야 그리스인 조르바도 우승한 적이 없네요. 프랑켄슈타인 재밌는데 우승 한 번이라도 한 게 있나? 모비딕도 우승 한 번 한 적도 없고. 베르테르가 베르테르 재밌는데 노틀담의 꼽추랑 서유기도 한 번 우승한 적이 있는데 베르테르가 우승한 적이 없네.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의 이상형 월드컵 고전문학 1등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 결국 너였다, 이렇게가 되었네요. 여러분 뭐 재미있게 보셨나요? 뭐 어떤 의미로는 1시간 20분 동안이나 책 이야기 가지고 떠들 수 있는 건 역시나 책 덕후니까 가능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의외로 안 읽어본 작품이 많아서 뭐 좀 할 이야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뻔한 결승전이긴 했지만 뻔한 결승전이었죠. 근데 뭐 그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어떤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걸 읽어보고 싶다, 어떤 책이다, 이런 것들 또 그런 게 중요했던 거니까 그냥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제가 이게 소개해드리고 같이 이야기했던 작품 중에 읽어보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럼 나는 과연 1위를 뭘로 꼽을까 라고 궁금하시다면은 한번 월드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댓글로나 이런 데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이상형 책 월드컵, 고전문학 월드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럼 락바.